이 제품들 전부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한 번씩 해봤거나 SNS에서 좋다, 인생템이다 소문났던 제품들이죠. 그런데 이 제품들을 쓰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망가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올라와요, 피부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면 당연히 좋은 제품일 텐데 일단 산 게 아까우니까 계속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 제품들을 쓰다 보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는 제가 절대 안 쓰는 제품도 있고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마케팅에 속는 일 없도록 좋은 줄 알고 쓰다가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기 쉬운 이 국민템 5가지를 분석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성분을 알아보는 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센카 퍼펙트 휘 페이셜 워시입니다. 이 클렌저는 거품이 정말 풍성하고 뽀득뽀득 세안이 되는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제품은 극지성 피부 또는 피부 장벽이 정말 튼튼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센카 퍼펙트 휘은 알칼리성 세안제예요. 우리 피부는 산도가 약산성을 유지해야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알칼리화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 세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분까지 전부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얼굴에 유분이 많아서 일반적인 약산성 클렌저로는 클렌징이 부족하거나 피부 장벽이 타고나길 정말 튼튼해서 피부가 잘 안 뒤집어지는 분들이 이 강력한 클렌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가 이 클렌저를 쓴다면 피부 보호막이 다 벗겨지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접촉성 피부염까지 올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쓰다 보면 피부가 적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심한 지성 피부라면 여름에 가끔씩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성 피부라고 해도 매일 쓰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 제품은 마녀 공장의 클렌징 오일인데요.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기로 소문난 제품이라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워터프루프 제품까지 깔끔하게 녹여주고 블랙헤드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죠. 그래서 평소에 짙은 화장을 하는 분들,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시는 제품인 건가요? 아니요, 블랙헤드에 좋으니까 지성 피부에게 좋다는 거겠지? 라고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성 피부 중에서도 특히 여드름이 자주 올라오는 여드름성 피부 있죠? 이런 피부라면 클렌징 오일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클렌징 오일은 폼 클렌저처럼 거품을 내고 바로 씻는 게 아니잖아요. 물기 없는 얼굴에 오일을 바른 다음 물을 살짝만 묻혀서 화장이나 피지를 녹이는 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화를 제대로 하면 얼굴에 바른 오일이 하얗게 풀어지면서 화장과 노폐물이 씻겨나가죠. 그런데 이 유화 과정을 끝내고 제대로 씻지 않으면요,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유화 과정에서 피부를 계속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자극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은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제형이 되게 꾸덕하고 세정력이 좋기로 유명한데, 세정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피부의 유수분을 과도하게 세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여드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몇 번 써봤는데 트러블이 더 심해지거나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내 피부에는 잘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한 화장을 자주 하거나 블랙헤드 관리가 목적이라면 조건부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럼 여드름성 피부인데 화장을 진하게 했다면 어떤 클렌저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밤이나 밀크 제형이 더 잘 맞으실 거예요. 클렌징 오일보다 자극도 낮은 편이고 과하게 세정력이 강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를 문질러서 닦아내는 제형들은 전부 1회 권장량을 지키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은 자극 없이 쓰려면 4번 정도는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문질렀을 때 아주 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깝다고 너무 적게 쓰지 마시고 꼭 권장 펌핑 수를 지켜서 사용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보습 제품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이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은요, 히알루론산 고함량 제품으로 수분 충전에 정말 좋습니다. 분자 크기가 다른 5가지 히알루론산이 배합되어 있어서 겉부터 속까지 건조함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을 바르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사용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성분 자체에 보습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히알루론산은 단독으로 바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유분기가 적은 세럼 제형일수록 단독으로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성질이 있지만 수분을 가두는 유분막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증발하면서 피부 속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안 바른 것보다 더 건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히알루론산은 세안 직후 피부가 아직 물기가 촉촉할 때나 토너로 가볍게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그래야 히알루론산이 수분과 결합해서 피부 속에서 오랫동안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가 다 되면 그 위에 보습제를 한 겹 더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면 겉과 속 모두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원장님,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에도 문제가 있나요? 이거 병원에서도 처방될 만큼 순한 크림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기보단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분 자체만 보면 아주 좋아요. 우리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이 황금 비율로 들어가서 피부 장벽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아토피 환자에게도 처방할 만큼 순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유분이 아주 많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게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크림이지만 보습과 피부 장벽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만큼 유분이 많은 피부가 바르기에는 너무 무겁거든요. 지성 피부인 분들은 답답하거나 번들거린다는 후기가 많아요. 속건조가 심한 지성 피부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이때도 양 조절이 필수입니다. 일반 수분크림 바르듯이 듬뿍듬뿍 바르면 유분이 과다할 수 있어요. 즉 에스트라 크림은 건성 피부, 피부 장벽의 회복이 필요한 민감성 피부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지만 지성 피부라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 지성인데 속건조나 피부 장벽 때문에 에스트라를 쓰고 싶다면 차라리 유분감이 덜한 에센스 제형이 좋습니다.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마지막 제품은 레티놀인데요. 레티놀은 사실 특정 제품이 문제라기보다는 성분 자체가 사용할 때 주의할 부분이 많은 성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티놀을 바르고 피부가 깨끗해졌다, 모공이 수축된 것 같다 이렇게 극찬을 늘어놓는데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레티놀을 쓰고 이틀 만에 피부가 다 뒤집어졌다, 피부가 너무 따갑다, 각질이 심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레티놀은 사실 주름과 탄력 개선 등 여러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몇 안 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이거나 단주름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레티놀 사용이 권장됩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늙은 피부 세포를 빨리 벗겨내고 새 세포를 빠르게 올라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 바르고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피부가 정말 얇고 민감하다, 평소에 쉽게 잘 뒤집어져서 아무 화장품이나 못 쓴다 이런 분들은 아예 안 쓰시는 게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한 피부도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면 각질과 건조, 붉어짐, 따가움 등의 부작용을 느끼는데 가뜩이나 얇고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면 이 부작용 반응이 훨씬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티놀은 피부 장벽이 튼튼한 분들이 쓰시는 게 좋고요. 절대 처음부터 매일 쓰시면 안 됩니다. 저농도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발라보세요. 쌀알 크기만큼 짜서 수분 크림에 섞어 바르시면 훨씬 순하게 레티놀을 바를 수 있습니다. 또 레티놀은 빛에 민감해서 밤에만 바르셔야 하고 낮에 바르셨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만약 각질 따가움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최소 일주일은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레티놀 사용 중에는 필링, 스크럽, 아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제품 사용은 금지입니다. 혹시 리들샷은 레티놀과 써도 되나요? 같이 쓰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민감하거나 리들샷이나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들샷은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다른 화장품들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라 자극이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리들샷을 바르고 자극이 강한 레티놀을 또 바르면 당연히 자극이 엄청 커지겠죠. 만약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두 성분 모두 피부에 적응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같이 쓰는 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 5가지 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제품들은 무조건 나쁜 제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게 똑똑하게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있고 알레르기 있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피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피부관리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세안할 때는 너무 뽀득거릴 정도로 과하게 세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촉촉한 정도로 마무리하셔야 피부 장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퍼펙트 휩처럼 강한 세정제는 극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피하시고요. 클렌징 오일 역시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습할 때는 수분을 먼저 채워주고 겉에 유분막을 씌워줘야 합니다. 토리든 세럼 같은 수분 제품만 바르고 끝내면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능성 제품은 욕심내지 말고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저농도로 시작해보세요. 특히 레티놀은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도 강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셔도 피부가 쉽게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스킨케어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